10년 동안 욕만 하던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김명호 씨 전부인 되시나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암 말기로 입원하셨는데 연락 가능한 가족이 없어서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박정희, 올해 69입니다. 서울 변두리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15평 작은 방입니다. 저녁 6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상입니다.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습니다. 40년을 같이 앉아 밥을 먹던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59에 혼자 된 여자. 마트에 가면 부부가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10년이면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도 그 인간이랑 살 때보단 편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매일 눈치 보며 밥하고 빨래하고 화풀이 받던 때보다는 낫습니다. TV를 켜니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카톡 알림도 문자도 하나 없습니다. 딸 수진한테서 연락이 온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바쁘겠지. 시집 가서 애 키우느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드라마를 켰습니다. 주인공이 가족들과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손주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 가끔 생각합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혼자 늙는 게 맞나. 친구들도 별로 없습니다.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친구 관계를 다 잃었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건 딸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아니,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난 거지만.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저는 59이었습니다. 남편 김명호는 62이었습니다. 명호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나름 잘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공장 격리 일을 도왔습니다. 집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서 일감이 줄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직원을 줄였습니다. 15명에서 10명으로 다시 7명으로. 월급날이 늦어졌습니다. 2주일, 한 달. 명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소주 한두 병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때? 그냥 그래. 힘들어? 응. 대화가 끊겼습니다.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안주도 없이 소주만 마셨습니다. 당신 그렇게 마시지 마. 몸 망가져. 상관없어. 상관 있지. 내가 걱정돼서 그래. 됐어. 신경 끄고 자.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장에 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이선영.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명호보다 10살 어렸습니다.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명호는 선영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선영 씨가 일을 잘해. 그래? 응, 꼼꼼하고 성실해.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처음엔 그냥 직원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일이 밀렸어. 선영 씨랑 같이 정리하느라. 저녁은 먹었어? 회사 근처에서 먹었어. 누구랑? 선영 씨랑. 둘이 자주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게나 입고 나갔는데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와이셔츠를 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왔습니다. 여자의 육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명호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장실 간 사이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수고했어요. 덕분에 일 빨리 끝났어요. 내일 봐요. 선영이었습니다. 오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직원이 사장한테 오빠라고 부를 리 없었습니다. 명호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선영 씨랑 뭔 사이야? 뭐긴 뭐야, 직원이지. 직원이 오빠라고 불러.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야. 나이도 비슷하고. 친하게? 얼마나 친한데? 그냥 말 편하게 하는 사이. 명호가 눈을 피했습니다. 며칠 후 명호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 회식했어. 누구랑? 선영 씨랑. 둘이? 응. 저는 화가 났습니다. 둘이 회식이 뭐야? 그게 데이트지. 아니야. 그냥 밥 먹은 거야. 밤 11시까지. 술도 좀 마셨어. 당신 지금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명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뭐?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고 싶어. 무슨 소리야? 40년을 당신이랑 살았어. 이제 나도 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정희야. 내 인생은 뭔데? 나는 40년을 당신 뒷바라지만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 키우고 공장 격리 보고 시부모님 모시고 내가 뭘 했는데?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야? 나 집 나갈게. 뭐? 선영 씨랑 같이 살 거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미안해. 59 된 나한테 혼자 살라고? 이 나이에? 정희야.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봐.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호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제발. 미안해. 우리 40년을 살았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명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9에 혼자 된 여자. 40년을 살았는데 혼자가 됐습니다. 딸 수진이 다음 날 집에 왔습니다. 35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서. 아빠가 집 나갔어. 뭐? 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미쳤네. 그 나이에 무슨 바람이야? 응. 엄마, 저런 인간은 그냥 보내. 우리끼리 살자. 하지만 40년이 뭐 대수야? 엄마 인생 망치려고. 엄마, 이혼해. 빨리. 저런 인간이랑 법적으로라도 묶여 있으면 안 돼. 수진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청에서 명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명호가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 싫어. 빨리 도장이나 찍어. 하지만 듣기 싫다고 했어. 명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명호도 선영이랑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명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버리고 간 인간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나 아빠 없는 셈 칠 거야. 수진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명호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처음 몇 년은 원망만 했습니다. 명호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뎌졌습니다. 원망도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랑 상관없이 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말 드라마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명호 씨 전 부인 되시나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대병원 간호사 최은정입니다. 병원요? 네, 김명호 씨가 입원하셨는데요. 보호자 연락처에 적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병인데요? 간암 말기이시고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기요? 네, 이미 여러 곳에 전이가 됐고 연락 가능한 가족이 없어서요. 저는 10년 전에 이혼한 사이인데요. 그래도 보호자 명단에 올라가 계셔서요. 혹시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분이 혼자 계세요. 가족이 아무도 안 오셔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호가 간암, 말기. 10년 만에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욕만 하던 그 이름을 병원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김명호 환자 보러 왔는데요. 아, 네. 어제 전화드린 분이시죠? 8층 812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환자들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달고 812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10년 만에 그 사람을 봐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가 4개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명호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간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명호?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정희야.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겨우 들렸습니다. 왔구나. 응. 고맙다. 정말. 고맙다. 결국 너밖에 없더라.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영 씨는 떠났어. 뭐? 1년 전에 나갔어. 왜? 내가 아프니까. 짐이 됐나 봐. 아들도 안 와. 아들 선영이랑
사이에서 낳은 민재.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있었구나. 그 여자랑 사이에서. 그 아들도 안 와? 응, 바쁘대. 엄마 따라서 나갔대. 명우가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전처입니다. 아, 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간암 말기고 폐와 뼈로도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길어야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네, 가족분들 오시라고 하세요. 마지막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명호를 봤습니다. 10년 만에 본 남편은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왜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간암 말기래. 한 달 정도 남았대. 수진아, 한번 가보지 않을래? 싫어. 하지만 아빠잖아. 죽어가는데. 엄마 버리고 간 인간이 무슨 아빠야?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죽어가는데. 엄마, 제발 오지 마. 그 인간 간병은 그 여자가 해야지. 왜 엄마가 또 져줘? 그 여자도 떠났대. 뭐? 그럼 아들은? 새로 낳은 아들 있다며? 아들도 안 온대. 잘 됐네. 그렇게 살더니 혼자 죽는 거지. 인과응보야. 수진아, 엄마 정신 차려. 그 인간이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40년을 살다가 여자 만나서 나간 인간이야. 59 엄마를 혼자 내버려둔 인간. 알아. 하지만은 무슨. 엄마, 제발 그런 인간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엄마도 이제 70인데 엄마 인생이나 챙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는 걸까? 나는 왜 병원에 간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명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뼈만 남은 몸, 누런 얼굴, 눈물. 결국 너밖에 없더라. 그 말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왜 가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잖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희야. 또 왔구나. 응.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식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환자분이 혼자서는 힘들어 하셔서요. 알겠습니다. 죽을 가져왔습니다. 호박죽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명호 입에 죽을 떠넣었습니다. 으윽. 명호가 토할 것 같아 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응. 조금씩 먹였습니다. 40년 전 아이들한테 밥 먹이던 기억이 났습니다. 수진이 어렸을 때 밥을 잘 안 먹어서 이렇게 떠먹였습니다. 그때도 명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한 입, 엄마 한 입.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명호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변 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소변통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커튼을 쳐줬습니다. 간호사가 도와줬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 명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런 꼴 보여서. 괜찮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도와주고 물을 먹이고 간호사를 불러줬습니다. 밤마다 소변통을 비우고 구토를 닦아줬습니다. 어느 날은 변을 지렸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냄새가 심했습니다. 코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명호를 일으켜 세우고 눕히는 게 힘들었습니다. 손목도 아팠습니다. 물컵을 들고 입에 대주는 것도 손목에 무리가 갔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신음이 나왔습니다. 아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 병원에 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생을 왜 내가 하고 있나? 사랑은 다 떠났는데 왜 손이 먼저 나가는 걸까? 40년 세월 탓일까? 분노도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도 있었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거지? 나를 버린 사람을 왜 돌보는 거지? 내 인생은 뭐지? 1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명호의 얼굴을 보면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실에 여자가 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처음 봤습니다. 10년 전 제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 선영이 명호를 봤습니다. 오빠,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가짜 같았습니다. 선영아.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아파 보이네. 응. 선영이 저를 봤습니다. 혹시 전 부인?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명호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나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못 올 것 같아. 그래? 응, 바빠서. 미안해. 알지? 내가 회사 다니잖아. 응. 그리고 요양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선영이 저를 봤습니다. 보호자 문제도 있고. 제가 법적으로 이혼 준비 중이라서요. 이혼요? 네, 1년 전에 헤어졌거든요. 오빠가 아프니까. 제가 돌보기 힘들어서요. 선영은 명호를 버렸습니다. 아픈 사람은 짐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오빠, 잘 있어. 선영이 나갔습니다. 10분도 안 있다가 나갔습니다. 저는 명호를 봤습니다. 저 여자한테도 버려진 거야? 응. 왜? 아프니까. 짐이 됐나 봐. 저는 씁쓸했습니다. 저 여자한테도 버려지고 나한테 돌아온 거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위로받고 있다는 기묘한 기분. 나를 버린 사람도 결국 버림받는구나. 나만 불쌍한 게 아니었구나.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간병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명호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토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번씩 토했습니다. 제가 닦아줬습니다. 물티슈로, 수건으로. 어느 날은 침대 시트까지 다 더러워졌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서 같이 시트를 갈았습니다. 명호를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명호가 신음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시트 갈아야 해. 제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파스를 붙였습니다. 허리 전체에. 다음 날도 병원에 갔습니다. 명호가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아파서. 잠을 못 잤어. 어디가 아파? 배가. 등이. 다 아파. 진통제를 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명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왜? 고맙다. 정말. 응.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손을 빼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몸 전체가 아팠습니다. 허리, 어깨, 손목, 무릎. 이 고생을 왜 내가 하고 있나?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는 거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 병원에 갔습니다. 2주일 후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환자분 보험이랑 입원비 문제 때문에 보호자 서류가 필요한데요. 저는 전처인데요. 그래도 지금 환자분이 의식이 있으실 때 정해놔야 해요. 나중에 의식 없으면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병원비가 이미 200만 원 넘게 밀려 있어서요. 200만 원요? 네, 지금까지 2주일치인데. 한 달이면 4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내가 왜 이 돈을 내야 하지? 하지만 선영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아들 민재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아들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결국 제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보호자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류에 명호 이름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40년 전처럼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주일치 230만 원. 저는 제 통장에서 돈을 뺐습니다. 제 연금입니다. 한 달에 70만 원 나옵니다. 저축한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이걸 다 쓰게 되는 건가? 불안했습니다. 명호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지?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젊은 남자가 병실에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명호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재. 명호가 눈을 떴습니다. 민재야.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네.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례한 시선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전 부인입니다. 아, 그래요? 수고하시네요. 말투가 건방졌습니다. 민재가 명호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전처한테 기대지 마세요. 뭐? 저희 인생도 바빠요. 어머니도 바쁘고 저도 회사 다니느라 바빠요. 민재야, 아버지가 선택한 인생이잖아요. 책임지세요. 그리고 병원비 저희한테 청구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이혼했으니까 저희 책임 아니에요. 민재는 10분도 안 있다가 나갔습니다. 명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이런 꼴 보여서. 명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나는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버지도 남편도 다 못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수진이도 명호한테 똑같이 말했지. 아빠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우리는 엄마 편이야. 아빠 필요 없어. 그때는 수진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 그 말이 사람 하나를 완전히 고립시킬 수도 있겠구나. 아무도 없는 사람. 그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일주일 후 수진이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해? 간병하고 있어. 아직도요? 왜요? 왜 엄마가? 다른 사람이 없어.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법적으로 남이잖아요. 엄마, 정신 차려요.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병원비는요?
누가 내요? 내가 냈어. 뭐? 엄마가요? 응. 얼마나요? 지금까지 300만 원 정도. 미쳤어요? 엄마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 돈 아껴서 엄마 노후 준비해야죠. 왜 저런 인간한테 써요? 수진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명호를 봤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자, 엄마. 수진아, 아빠한테 인사라도. 싫어. 나 저 사람 아빠 아니야. 10년 전에 끝났어. 수진이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왜 저런 인간 간병해? 죽어가는데. 죽으면 어때?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59에 엄마 버리고 여자 따라간 인간이야. 하지만은 무슨.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얘기 좀 해요. 집? 네, 엄마 집 명에 정리해야죠. 증여 미리 해놓으면 세금도 덜 나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 아직 살아있어. 알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엄마 나이가 70인데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그리고 엄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요? 저런 인간한테 다 쓰면 안 돼요. 수진아, 엄마 저런 인간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일이나 챙겨요. 엄마 집, 엄마 재산 이런 거 정리해야죠. 수진이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 간병과 딸의 현실적인 계산.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누가 더 나쁜 걸까? 떠난 사람인가? 남겨두고 계산만 하는 사람들인가?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명호가 열에 들떠 있었습니다. 체온이 38도 5였습니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서랍, 수첩, 정의, 딸, 학자금,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전세, 돈, 보냈는데.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지? 수진이한테 돈을 보냈다고? 내 잘못이야. 미안해. 정희야. 명호가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다음 날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살던 곳 주소 아세요? 네, 여기 차트에 있어요. 주소를 받았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구로구 어딘가.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건물주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열쇠를 빌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냉장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펼쳤습니다. 명호의 손글씨였습니다. 2015년 3월 수진 등록금 보조 50만 원. 2016년 5월 수진 전세 보증금 일부 300만 원. 2017년 8월 수진 병원비 30만 원. 2018년 1월 수진 명절 용돈 50만 원. 계속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아니면 두세 달에 한 번씩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도 있었습니다. 수진 이름 계좌로 송금한 내역들. 소액씩 하지만 꾸준히.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10년 동안 약 2,500만 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호가 수진한테 돈을 보냈어? 10년 동안? 나는 전혀 몰랐는데. 저는 바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너 아빠한테 돈 받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10년 동안. 등록금, 전세금, 병원비, 용돈. 엄마, 그게. 대답해. 받았어, 안 받았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받았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모르겠어. 계산 안 해봤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 뭐? 아빠가 보냈다고 말하면 엄마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 너 돈은 받으면서 아빠 욕은 나랑 같이 했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 넌 내가 아빠 미워하게 만들었어. 10년 동안.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도 아빠 미워했잖아. 나한테만 책임 떠넘기지 마. 수진도 소리쳤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아빠가 엄마 버리고 나간 거 보면서 얼마나 화났는데. 근데 돈은 필요했어. 나도 살아야 했어. 그래서 받았어. 근데 받을 때마다 죄책감 들었어.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도 몰랐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명호의 손글씨. 10년 동안 기록한 숫자들. 눈물이 났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안에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에게라고 쓴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빼서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클릭했습니다. 명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야, 이걸 내가 듣게 될지 모르겠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말을 잘 못하는 인간이었어. 내가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녹음으로 남긴다. 나가 살면서도 내 옆에서 떠나온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했다. 수진 학자금, 전세자금, 병원비 중 몇 번은 사실 내 몫이었다. 근데 말로 하면 다 변명 같아서 그냥 숫자로만 남겼다. 선영이랑 살면서도 너희 생각이 매일 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얼굴이 떠올랐어.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내가 떠나온 게 맞았는지 잘못한 건지. 근데 이미 늦었더라. 돌아갈 용기는 없었어. 선영이도 나를 떠났어. 내가 아프니까. 민재도 안 와. 내가 아빠 노릇을 못했으니까. 결국 남은 건 너뿐이더라. 정희야, 미안하다. 평생 못난 남편이었어.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 마지막에 떠오른 얼굴은 너뿐이더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그렇게 고생했어? 다음 날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소리 질렀어. 저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들어봐. 뭔데? 아빠가 남긴 거야. 수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들었습니다. 한참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너 아빠 돈 받으면서 왜 평생 나한테는 욕만 하게 했니? 미안해.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너도 봤잖아. 알아. 하지만은 무슨.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좋은 말이 나와. 뭐? 아빠가 엄마 버리고 나갔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초등학교 때부터 봤어. 엄마가 매일 우는 거. 밤마다 울고 아빠 욕하고. 나도 아빠가 미웠어. 정말 미웠어. 수진아. 근데 돈은 필요했어. 등록금도 전세금도 병원비도. 나도 살아야 했어. 근데 받을 때마다 죄책감 들었어. 이거 받아도 되나?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도 힘들었어. 아빠 돈 받으면서 엄마 얼굴 보면 또 아빠가 미워졌어. 저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둘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뭐가요, 엄마? 엄마가 내 상처를 아빠한테 다 돌려버렸구나. 나도 몰랐어.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오랜 시간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USB와 통장, 노트를 들고 병실로 갔습니다. 명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찾았어. 명호가 눈을 떴습니다. 뭐? 내가 수진이한테 보낸 돈. 10년치. 명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었어. 녹음.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사람답게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미워하진 않았을 거야. 미안하다. 명호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나는 말보다 도망치는 게 익숙한 인간이라 말하면 변명 같고 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 바보. 너한텐 끝까지 나쁜 놈으로 남을 줄 알았다. 명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결국 내가 내 곁에 있더라. 내가 버린 사람이 끝까지 남아줬어. 고맙다. 정희야. 저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내 잘못이야. 나.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명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떠오른 얼굴은 너뿐이더라. 사랑했어. 정희야. 40년. 나도 미웠지만 사랑했어. 둘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준비하세요. 네. 가족분들 오시라고 하세요. 마지막 인사하실 수 있게.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명호 씨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정말 안 좋으세요. 마지막 인사하시는 게. 저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민재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명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명호가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미안해요, 아빠. 그동안 원망만 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하다. 고마웠어요. 돈 보내주셔서 덕분에 살았어요. 당연한 건데. 수진이 울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미웠지만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저는 명호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굽은 발가락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평생 고생했구나. 남편으로서는 꽝이었어. 아버지로도 참 형편없었지. 그래도 이 사람의 끝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건 너무 슬플 것 같았어. 사흘 후 명호가 죽었습니다.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저는 명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옆에 있었습니다. 아빠, 편히 가세요. 명호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삑-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고생했어. 장례식장을 잡았습니다. 3일장으로 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 공장 동료 5명. 수진과 저. 선영도 왔습니다. 민재도 왔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30분도 안 있다가 나갔습니다. 선영이 나가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장례비는 알아서 하시죠.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네.
공장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 월급 밀릴 때도 자기 돈 털어서 줬어요. 직원들 챙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랬어요.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 열심히 살았구나. 서툴렀지만 장례가 끝났습니다. 병원비를 정산했습니다. 총 1,2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저축에서 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병원 금고에 맡겨두신 게 있어요. 금고요? 네, 열쇠 여기 있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봉투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례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의 앞으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통장 3개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장례비는 따로 준비했어. 내 장례비는 내가 낸다. 마지막까지 너한테 손 벌리고 싶진 않았어. 통장 3개는 내 이름으로 돌려놨어. 총 3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이 돈으로 병원비 내고 남은 건 내 노후에 써라. 수진이랑 상의해서 잘 쓰기 바란다. 나는 끝까지 좋은 남자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지만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나를 너무 미워만 하지는 말아줘. 나도 내 방식대로 너희를 사랑했어. 서툴렀지만 고맙다 정희야. 사랑했다. 명호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 울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명호명의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바뀐 통장이 3개 있었습니다. 총액 3,200만 원. 엄마, 이거 아빠가 남긴 거야. 수진이 울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아빠가 돈 보낼 때마다 죄책감 들었어. 알아. 근데 엄마 얼굴만 보면 또 아빠가 미워졌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나도 그래. 너한테 기대서 아빠를 더 미워하게 만든 건 나였어. 아니야, 엄마.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집에 와서 상의했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할까? 엄마가 쓰세요. 엄마 돈이에요. 아니야. 병원비 빼고 남은 2천만 원. 이거 반은 내 빚 갚는 데 써. 하지만 너 카드 빚 있잖아. 1,000만 원. 그거 갚아. 엄마.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주는 데 쓸게. 엄마가요? 응, 아빠가 그렇게 살았다잖아. 뒤에서 사람들 도와주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수진은 명호 묘를 찾아갔습니다. 공원묘지였습니다. 명호의 이름이 적힌 비석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절을 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엄마 잘 지킬게요. 엄마 외롭지 않게 자주 올게요. 미안했어요, 아빠. 사랑했어요. 저도 절을 했습니다. 국화를 올렸습니다. 명호야, 고생했어. 평생 서툴게 살았지만 마지막엔 잘했어. 고마웠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말요? 응, 이제는 정말 괜찮아. 우리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에 그 사람을 기억해줄 얼굴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얼굴이 바로 나였다는 것. 나를 버리고 떠난 남편이 결국 다시 돌아와 너밖에 없더라고 말했을 때 나는 간병인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증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달은 용서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고생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미움도 사랑의 한 형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10년 전 당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죽어가면서 다시 당신을 찾는다면 그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